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10만 원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아동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아동에 대한 양육을 그동안 개인이나 부모들이 책임을 졌었는데 이제 국가가 그러한 것을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보고서 국가가 그것을 일부를 책임을 져주고 아동 양육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멕시코 정도를 빼고선 대개 하고 있고 액수도 굉장히 많고 그 연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개 이제 0세부터 18세인데 우리는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하면서 이제 아동 수당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회복지 수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노인이나 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동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이게 아동 수당 제도가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복지 분야에서 상당 부분 그래도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아동 수당 어떤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누구라도 아동이 현재 우리 제도는 이제 0세부터 6세 바로 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를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년간 그 10만 원씩이니까 1년에 12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아동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국적이 뭐 상실됐다든지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명확하게 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부모가 애를 학대를 해서 그 부모한테 줬다가는 애들에 대한 양육에 쓰이지 않을 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예외로 두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그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럼 저도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같은 아동 수당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뭐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모든 정책이든지 야 이거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를 낳고 키우는 거가 요 아동 수당만 가지고서 해결되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스러울 수 있어요. 도움은 좀 되겠지만 그래서 종합적 관점에서의 어떤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좀 기대가 좀 넘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동 청소년 정책들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떤 부분들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도 있지만 보육 수당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그 보육 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겹친다 만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급여도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를 다 아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제도들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인 분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노인 모든 분들에게, 그러니까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 초기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사각지대로 남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별도로 이러한 수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기초연금을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냐.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5만 원, 21년에 이제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의 빈곤율,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회적으로 보면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의 뭐 49%다, 48%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46점 몇 프로에서 내년 후년에 한 44%, 그 다음에 2011년에 42.4%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빈곤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가깝게는 가도 그걸 넘어서기에는 이 액수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빈곤율 자체가 약간은 감소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빈곤율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생활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통계적인 부분보다도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청년 수당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계획도 있는데 이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의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애 주기라는 게 이제 실제 태어나서부터 또는 임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이때까지의 모든 생애 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빈곤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청년한테 문제가 없다가 또 청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그래도 이제 복지가 안전망 체계를 좀 갖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아동수당 또 청년수당,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고 어떻게 구할 거가 문제고 이건 뭐 현재 정권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돼 왔죠. 그리고 네.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9조 원 조금 넘게 드는데 지방비까지 합하면 13조 원이 넘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29조, 30조 원 정도 든다는데 지방비까지 합치면 꽤 더 됩니다. 그러니까 29조. 그래서 다 합치면은 거의 뭐 42조. 그리고 전체로 치면은 5년 동안에 178조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뭐 건강보험에서 비축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축소하고 또 아끼고 그 다음에는 세금 관계를 그러니까 세제를 개헌해서
개선해서 거기서 이제 조달을 한다. 요 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는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결국은 잘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회복지는 이렇습니다. 그 정권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까지가 관심이래요.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근데 사회복지는 다음 세대까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을 보고 현재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좀 현 정권이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가 하나고. 네. 지금 아동 수당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보육 수당이나 보육 지원 제도 같은 경우하고 좀 겹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사회복지에서도 좀 더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재정을 좀 아끼는 이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되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